나크나크낙 낙낙. 안녕하세요. 나크나크낙 낙낙입니다. 자, 문어낚시 시즌이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어낚시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문어낚시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작고 작은 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자, 문어 낚시를 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문어 액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시는 공통적인 질문, 뽕돌을 바닥에 붙여놓고 달싹달싹 애기만 움직이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고패질로 쿵쿵쿵 찍어가는 게 맞나요? 혹은 이렇게 그냥 질 끄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 생각은 모두가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가장 큰 핵심은 어떤 지역을 가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바닥에서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배를 타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이 액션법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조류의 세기, 그날의 물때, 날씨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걸로 약간 제껴두고,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내가 가는 지역, 내가 타는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해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삼천포, 여수, 진해, 고성, 통영, 그리고 고흥 녹동권까지 남해권 필드는 이렇게 크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요즘 또 최근에 부산권까지 확장이 되고 있죠. 이 필드에 따라서 문어 낚시의 방법이 굉장히 틀려집니다. 제가 엄청 많은 어종을 잡아본 건 아니에요. 사실 낚시 경력이, 구력이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문어 낚시만 두고 봤을 때는 단기간에 정말 많은 출조 횟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다른 두 종류, 한치, 갑오징어, 사도징어, 쭈꾸미, 이런 두 종류 낚시에 비해서 내가 지금 가는 필드의 바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낚시 중에 하나가 문어 낚시입니다. 이거는 지역에 따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크게 대표적인 지역의 특징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삼천포. 삼천포는 타 지역하고 다르게 배가 양분화가 됩니다. 어선배, 그러니까 8인승 정도 되는 2톤, 3톤 정도 되는 어선배와, 그리고 7톤, 9톤 정도가 되는 큰 배, 17에서 20인승 정도의 큰 배,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되는데요. 이 두 배가 가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삼천포 지역의 특성 때문인데, 삼천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분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지라는 건 아니고요. 그 바다 자체가 약간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바다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바람이, 가끔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바람이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여수권, 녹동권은 취소가 됐는데 삼천포는 출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막아준다고 해요. 바람을 막아주는 지형인데, 대신에 그런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서 바다 물골이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다 골짜기죠. 바다에 생성되는 골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삼천포는 그 어떤 필드보다 물골이 굉장히 좀 많은 지역입니다.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발전소 앞에 필드 있죠. 발전소 앞에 넓은 여밭 혹은 뻘밭에 가까운 경계 지역, 요 지역에서는 큰 배들이 많이 좀 운집이 되어 있고요. 여밭 위주 혹은 이렇게 물골 위주, 이쪽은 작은 어선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은 아마 해보신 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여밭 근처에요. 똑같은 섬에 붙어서 하는데, 저 작은 어선배하고 내가 타고 있는 큰 배가 한 크게 차이가 안 나. 위치가 한 10m? 5m?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배는 계속 잡아내고 우리 배에서는 문어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물골은 요 코앞에 있거든요. 요거를 타냐 안 타냐, 요 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붙일 수 있냐, 물골을 탈 수 있냐, 이 영향이 굉장히 큰데, 제가 삼천포 예를 먼저 든 이유는요, 삼천포가 이 특성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는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조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 내가 탔던 배들을 계속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배가 괜찮아. 선장님도 친절하시고 조항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여러 배를 옮겨 다닐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타는 배, 내가 가는 필드만 주로 가게 됩니다. 삼천포는 흘리던데? 배를 흘리던데? 혹은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삼천포는 배 시동을 꺼요. 저는 솔직히 시동을 끄는 배를 한 번도 타보진 않았는데 시동을 끄고 하는 배들이 한두 척씩 있어요. 왜냐하면 물골 이외의 필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필드가 할 정도로 여기서 쭈꾸미 잡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배를 흘리는 조법으로 그 한치 낚시 요즘 많이 하시죠? 풍을 놓고 배를 흘리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그냥 바람과 물살에 배를 맡기고 저쪽 포인트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이렇게 배를 흘려오면서 긁어내는 넓은 여밭 혹은 뻘의 경계선에 있는 필드에서 하는 배들이 있고요. 물꼬를 타는 이쪽에는 배를 계속 움직여줍니다. 앞, 옆, 뒤. 가끔 배가 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특성이고 내가 어떤 배가 더 좋다, 어떤 배가 더 나쁘다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진 배가 나의 성격하고 맞느냐, 내가 하는 액션하고 잘 맞느냐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액션법이 달라집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액션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필드냐에 따라서 액션을 어떻게 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배를 흘리는 경우에는 그냥 질질 끄셔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액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는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배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얘를 끄셔도 돼요. 오히려 큰 액션 없이 살짝 끌다가 한 번씩 무게감, 다시 살짝 끌다가 한 번씩 무게감, 이게 먹히는 액션이고요. 자, 물꼬를 타는 경우에는 배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선장님들이.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물꼬를 탔는데 배지를 진짜 못하시는 선장님의 배를 탔다. 그러면 50호, 60호 뽕돌이 날아다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물골에서 30호 뽕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끊임없이 선장님은 뼈를 갈아서 지금 배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라인이 내 앞에 그대로 와 있게 하도록 배 타고 계시는 조사님들의 라인이 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를 진짜 선장님들의 뼈를 갈아서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대물이 좀 잡히기는 해요. 사실 마리수보다는 물골에서는 대물이 좀 올라오는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골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고폐질 혹은 약간의 이렇게 스테이, 탈탈탈탈, 지금 물이 움직이니까, 물이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탈탈탈탈 스테이, 탈탈탈탈 스테이가 필요한 액션인 겁니다. 여기서는요, 끌면 안 돼요. 내 채비가 이렇게 끌면서 나오는 액션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멈춰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여 주시는 게 필요한, 선장님이 생각하는 그 포인트, 지금 물 웅덩이가, 물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애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배를 쭉 흘리는 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겠죠. 약간의, 어차피 이 곳은 문어들의 지금 집 근처인 거예요. 문어들의 집 근처인데 문어는 막 물고기처럼 막 이렇게 유영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이렇게 있는 애예요. 내 바운더리에서 내 바운더리까지만 나가요. 먹이 활동을 하더라도 내 집에서 내 집 앞까지만 나가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꼬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꼬셔내는 행동이 필요한데,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뽕돌을 붙여놔야 돼요? 뽕돌을 띄워서 고폐질로 가야 돼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실 건데요. 요거는 제가 진액권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진액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필드, 진액권. 되게 하드코어 필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진해 쪽으로 처음 출조를 하셨다가 문어 낚시 접으신 분들 많으세요. 왜냐? 굉장히 필드가 하드해요. 같은 여밭인데도, 같은 돌밭인데도 삼천포권, 여수권하고는 다르게 완전 칼여밭입니다. 진해는
완전 칼려받치고 정말 푹 들어가는 코너바디가 생겨요. 진해는 푹. 삼천포권에서 여밭은 사실 뽕돌을 붙이고 액션을 주셔도 돼요. 여밭이긴 하지만 여밭이긴 하나 어느 정도만 살짝 하셔도 충분히 액션이 나온다면 진해는 이 정도의 액션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칼 여밭에 가다가 갑자기 푹 들어가는 포인트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가 문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문어가 돌 위에 이렇게 붙어 있진 않잖아요. 돌 안에 이렇게 자기 집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보다가 뭔가 좀 푹 들어간 곳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는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진해인데 돌이 이렇게 격차가 크다 보니 돌의 슬림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푹 들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채비 털림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100개 정도 넘게 털리고 오시는 분들도 수두룩 빽빽하고요. 저도 진해 갈 때는 그냥 쓰던 애기 챙겨가지 좋은 애기 잘 안 챙겨가요. 왜냐하면 진해는 애기를 정말 바다에 주는 만큼 문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뭔가 좀 익사이팅하고 내가 여밭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해권을 되게 좋아하시죠. 제가 최근에 또 진해권에 푹 빠져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뽕돌을 띄우냐 붙이냐 이거는 그날의 필드, 그날의 바다권의 상황을 꼭 염두하시고 내가 뽕돌을 띄우는지, 더 띄우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붙이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액션 없이 끄는지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장님의 배지는 제가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또 여수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천포권, 어선, 물꼬를 타는 배, 그리고 너른 여밭 혹은 뻘밭 위주의 운영을 하는 배, 그리고 진해권은 약간 여밭 위주로 칩니다. 여밭 위주로 필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밭 위주로 치는데 어느 정도 특성화가 돼 있어요. 어떤 배를 타든 대부분 비슷한 배질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필드가 딱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밭에서 배를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여수권은 달라요. 또 여수권은 필드가 굉장히 보편타당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필드를 여러 번 나가봤을 때 느껴본 느낌으로는 약간 삼천포권의 확대 버전. 그렇기 때문에 물골도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좁은 물골이 아니고요. 물골도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밭도 있습니다. 여밭도 칩니다. 하지만 굉장히 넓은 여밭에서 칩니다. 여수권은 철저하게 선장님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액션을 끄는 액션이 맞는지 혹은 터는 액션이 맞는지 혹은 조금 더 높이 콩콩콩 거리는 액션이 맞는지는 여수는 선장님께 여쭤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선장님 액션, 문어 액션 어떻게 줘야 돼요? 그럼 선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이 선장님이 하시는 배질의 특성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션을 따라 하시는 게 승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만약에 문어 낚시를 처음 입문하신다, 아니면 문어 낚시를 아직 많이 못 해보셨다, 혹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여수권을 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4 이상은 할 수 있는 필드입니다. 굉장히 범용성이 좋은, 제가 뭐 어떤 액션이 정말 잘 먹혀요 라는 걸 설명드리기보다는 사실은 오늘 필드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필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액션이 잘 먹힌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있죠. 그렇다면 문어 액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공통적인 거는 딱 하나입니다. 액션을 주고 기다렸다가 문어가 잡을 때를 기다렸다가 살짝 들어봤을 때 끈적임이 느껴진다면 챔질 인데,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문어는요 절대 바늘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바늘을 잡지 않아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 앤데요. 자, 협조 좀 해줘. 문어가 왔죠. 이 앞에서 바늘을 건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쭈꾸미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바늘이 아닌 여기를 건드립니다. 애기의 윗부분, 톡
톡톡톡 한 발, 두 발.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아시겠지만 얘가 확 덮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항상 필드에 나가면 오늘 입질이 너무 예민해서요. 오늘 민물 유입이 많아서요. 물이 뒤집어져서요. 물색이 안 좋아져서요. 여러분들 필드 나가셨을 때 활성도 좋았을 때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늘 예민해요. 얘는 늘 예민해요. 늘 예민해서 얘를 팍 잡지 않아요. 그래서 깔짝, 깔짝, 깔짝거리고 있거든요. 이 위쪽을 잡는 이 아이를 랜딩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주세요. 문어는 그 어떤 어종보다 입질이 들어왔을 때 기다려야 되는 어종입니다. 다리를 끝만 깔짝깔짝 거리다가 얘가 점점 애기를 감싸 안아서 여기에 입이 있잖아요. 문어 입은 여기에 있죠. 여기로 가져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챔질을 확 했을 때 요 다리 안쪽 살에 걸려줘야 랜딩 시 떨어질 확률도 없고요. 그리고 문어 다리가 여러 개가 감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챔질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문어는 안 건드리면 안 건드렸지 한치처럼 잽잽만 날리는 애가 아니고요. 건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건드립니다. 이게 확 잡는다고 공격성이 아니라요. 내가 표적하는 거는 어떻게든 내가 잡아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애가 얘라는 거죠.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문어는 공격성이 있다던데 그 공격성이 이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가 난 저걸 잡을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끝까지 해내는 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도 돼요. 다리 한 짝 올렸을 때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렇게 감아줬을 때 확률이 좋겠습니까? 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 문어 낚시할 때는 무조건 스테이. 이해되시죠? 자, 다가오는 7월 9일 이제 문어 금어기가 풀리는 시점입니다. 그날 정말 풍성한 조과가 있기를 저 역시도 기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다양한 팁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낙낙낙낙 안녕.